한밤중 조용한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TV는 까맣게 꺼진 화면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은 하루 종일 울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던 전화도 없었고 문 앞을 두드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득 마음속에 조용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예전에는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챙기고 남편을 돌보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며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너무 조용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는데 나만 멈춰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에는 외로움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내 안부를 묻지 않고 아무도 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병보다 더 서늘하고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어쩌다 나는 세상 속에서 조용히 지워지고 말았을까? 그날 밤 거실 한가운데 앉아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사라질 수는 없어. 아직 나는 살아있으니까. 그 결심은 아주 작고 소박한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문을 열고 나가는 것. 집 앞 골목이라도 좋으니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짧게라도 인사를 건네는 것. 처음에는 참 어색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들려오는 내 발자국 소리조차 낯설었고 지나가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것조차 괜히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던 순간 잊고 있던 감각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얼마나 생기 넘치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작은 것들이 다시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분만 걸었습니다. 무릎은 삐걱거리고 허리는 쑤셨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라고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어느 날은 벤치까지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 잠시 주저앉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꽤 괜찮은데? 그 말에 스스로 웃음이 터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각자의 일에 바빠 나 같은 사람에게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덕분에 혼자 웃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느렸고 마음도 아직은 불안했지만 그날 거실 한가운데서 했던 다짐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다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하나 없는 세상 한가운데서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야 하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마음이 잊히는 것은 그보다 더 깊고 서글픈 아픔이라는 것을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을 때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 하나 없이 조용히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한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약을 먹으면 나아질 수 있지만 잊히는 마음은 어디에 기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 공허함은 약으로도 위로로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 삼켜야 하는 고독일 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전화 한 통에도 웃고 울었지만 이제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조차 점점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벨이 울리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듣지 않으려 하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언젠가 이웃 어르신 한 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이 들면 말이야, 아픈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나를 찾는 사람이 없는 게 무서운 거야. 그때는 웃으며 들었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고 나니
그 말이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TV를 켜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신문을 펴도 글자가 마음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가끔은 스스로를 웃기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고목나무처럼 서서 죽겠구나. 농담처럼 중얼거렸지만 사실은 마음 한편이 쓸쓸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외로움도 어느 순간 익숙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옷처럼 몸에 착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누가 나를 부르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았고 연락이 끊긴 사람들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슬쩍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인생이 다 이런 거지. 하지만 그렇게 자조하며 살기에는 아직 내 안에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미하지만 단단한 외침 같았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면 그냥 이렇게 사라지지는 말자. 그러던 중 아주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같은 단지에 사는 김할머니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참 좋죠?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그렇게나 반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괜히 허둥지둥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봄 같네요. 참 별것도 아닌 대화였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내내 입가에 웃음이 걸렸습니다. 그래, 아직 세상과 이어질 수 있구나. 그날 이후로 하루에 한 번은 문 밖을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사과 하나를 고르며 상인과 눈을 마주치고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를 멀리서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작게, 천천히 다시 세상 속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멋진 제안을 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작고 소박한 인사 하나, 안녕하세요 한마디가 내 굳어있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거창한 계획도 없이 그저 한마디 인사에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몸은 여전히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여전히 두렵지만 적어도 이제는 압니다.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아직 이 세상에 필요한 누군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여전히 여기 있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하루에 한 번 문을 열기로 결심한 것은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대단한 도전 중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결심이 나를 다시 세상과 이어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꿰매야 할 정도로 낡은 운동화를 꺼내 신고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갑게 느껴졌고 가슴 한켠이 괜히 울렁거렸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처음 몇 걸음은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집 앞 골목길,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길이 그날따라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길모퉁이 작은 가게 앞을 지나는데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쑥스러워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저 세상에 다시 발을 디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 얼굴에 빛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공원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무릎은 아프고 발목은 삐걱거렸습니다. 중간중간 멈춰 서서 숨을 고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 공원 가기도 전에 앰뷸런스를 부르는 것 아니냐? 스스로를 비웃으며 한참을 걷다 보니 드디어 공원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공원 벤치에 털썩 앉았을 때 마치 세계 일주라도 다녀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귀에 들어온 것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깔깔거리며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니 괜히 마음이 간질간질했습니다. 저 아이들도, 저 웃음도 내가 포기했던 세상에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던 중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지요. 그런데 이 좋은 날씨에 앉아서 땀만 흘리고 있으니 좀 웃기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웃깁니다. 오늘 목표가 공원까지 걷는 것이었는데 오다가 3번은 죽다 살아났습니다. 둘 다 크게 웃었습니다. 별 대단한 대화도 아니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운동 이야기, 가끔은 별 시답잖은 농담까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대화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웃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작은 순간에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것을, 거창한 이벤트도 대단한 성공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저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웃고 말을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나는 규칙처럼 하루 한 번 공원까지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벤치까지만 가는 것이 목표였지만 나중에는 분수대까지, 더 나중에는 공원 한 바퀴를 돌아오는 것까지 도전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딱 한 걸음만 더 가자. 걷는 동안에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과거에 했던 실수, 사람들과의 서운함, 후회스러운 선택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면 괜히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지나가는 구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구름은 흘러가는데 나는 왜 여기 붙잡혀 있을까? 하지만 신기하게도 하루하루 공원을 다녀오다 보니 그런 생각들도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흘러가는 구름처럼 내 마음속 아픔들도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아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종종 마주쳤던 김씨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운동하세요? 역시 사람은 움직여야 삽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가만히 있으면 곰팡이 핍니다. 둘이 깔깔 웃으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씨 아저씨와는 공원에서 가끔 마주치면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별로 친한 것도 아니고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니었지만 그저 그 인사 하나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매일 한 걸음, 한마디 인사, 한 번의 웃음, 그것들이 쌓여서 내 삶을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웃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쁘진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사소한 것에 감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번듯한 모임, 누군가가 건네는 축하와 칭찬, 그런 것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삶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작은 걸음, 작은 웃음, 작은 인사, 그런 것들이 모여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을.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가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잘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거야. 그리고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하루하루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필요 없는 인연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우연히 휴대폰 알림창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잘 지내지? 이번 주말에 이삿짐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년간 안부 한 번 없던 사람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덜컥 도와주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문득 나는 누군가의 편의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휴대폰 연락처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름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왠지 모르게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사람, 한 번도 나를 먼저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이름 옆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다가 살짝 망설이다가 결국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덜컥 겁이 났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진짜 외로움은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 남은 인연이 몇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적막 속에서 진짜 따뜻한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요가 수업을 마치고 나서 웃으며 인사해주던 사람, 동네 서점에서 책을 추천해주던 직원, 공원 벤치에서 가끔 마주치며 짧게 웃어주던 이웃. 대단한 인연은 아니었지만 억지로 맺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손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작은 자립이 나를 지탱하는 또 다른 힘이 되었습니다. 복지관 게시판에서 어린이집 보조 인력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덜컥 지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릎도 시큰거리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도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아이들 간식을 챙겨주고 종종 손을 잡아주는 일. 큰일은 아니었지만 매일 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내 삶의 리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 봉투를 손에 쥐고 나오는데 어찌나 가슴이 벅차던지요. 어린아이처럼 뛰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나를 위해 번 돈,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번 돈. 그 돈이 주는 자존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을 하나 샀습니다. 1,500원짜리 초콜릿 하나가 그렇게 달고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돌보는 일도 게을리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자립도 소소한 인간관계도 모두 몸이 건강해야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공원을 걷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도 매일 조금씩 거리와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버 스트레칭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강사는 늘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천천히. 그 말이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조건 빨리 세게 해야 성취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조용히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아이 하나가 내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 따뜻해요. 그 짧은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손이 아직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어주는 작은 순간들이라는 것을. 나를 위해 일하고, 나를 위해 걷고, 나를 위해 웃기 시작하면서 삶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어쩌면 지금껏 너무 오랫동안 남의 시선에 기대어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배워야 했습니다. 나는 필요 없는 인연을 정리했고, 작지만 확실한 경제적 자립을 이루었으며, 무엇보다 몸을 돌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거창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작은 변화들이 모여 내 삶을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는 더 이상 사라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깨달음.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 그 사실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남을 위해 살던 시간을 접고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은 어쩌면 내 인생 최고의 반란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살고, 남편을 위해 살고, 심지어 친구들의 부탁에도 쉽게 거절하지 못했던 나.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참 잘했다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돌아보니 남아있는 것은 남을 위해 내어준 시간과 체력, 그리고 쓸쓸함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줬니?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어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외치기보다는 나를 위한 조용한 승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거창한 목표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를 기쁘게 해주자. 그러고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나를 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따뜻한 라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것. 작은 화분을 사다가 창가에 놓고 매일 물을 주는 것. 오래 묵혀둔 책을 꺼내 천천히 읽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아무 약속도 없던 날 스스로를 위해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원피스를 꺼내 입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말리고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그리고 동네 꽃집에 들러 가장 예쁜 꽃 한 송이를 샀습니다. 꽃을 들고 길을 걷는데 사람들이 슬쩍슬쩍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지만 곧이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위해 꽃 한 송이쯤 살 수 있지. 뭐 어때? 그날 찍은 셀카를 보면 아직도 웃음이 납니다. 카메라 속에 비친 나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분명히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남을 위해 살던 시간과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의 차이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남을 위해 살 때는 끝없는 기대와 실망이 뒤따랐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그런데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하니 기대도 실망도 사라졌습니다. 내가 좋아서 한 일이었기에 결과가 어떻든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더 순수하게 기뻤고 더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외로움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왠지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인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 안의 소리를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기고 책장을 넘기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외롭고 괜히 마음이 허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일부러 더 나를 다독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 먹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틀어놓고 웃고 울었습니다. 때로는 혼자 노래방 앱을 켜놓고 열창하다가 스스로에게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울고 웃으며 소리내어 살아있는 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날이 있습니다. 복지관 운동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가에서 어린아이와 엄마가 함께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장면을 보면 외로워서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그래, 저 웃음은 저들의 것이고 내 웃음은 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행복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내 행복을 그저 내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결국 세상의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웃었는지, 나를 위해 걸었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아냈는지입니다. 지금도 가끔은 두렵습니다. 남들보다 느린 걸음에 초조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조용히 내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괜찮아. 너는 너의 속도로 가면 돼. 남들보다 늦어도 남들처럼 빛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이제 남을 위해 살던 시간을 조용히 접고 나를 위한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승리, 세상을 향한 외침이 아닌 내 안의 작은 환호. 그것이 지금 내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오늘도 나는 조용히 다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웃을 것이고, 나를 위해 걸을 것이며, 나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진짜 나를 찾아낼 것입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려운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메말라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루하루를 견디기만 하며 살다 보면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무력함과 무가치함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조용한 균열이 나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깨우기로 했습니다. 나를 다시 설레게 만들 무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거창한 목표나 대단한 도전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이 조금은 두근거릴 수 있는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고민 끝에 작은 취미를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도 꽃을 좋아했기에 집 앞 작은 화원에 가서 이름도 모르는 화분 하나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조심조심 흙을 갈아주고 매일 아침이면 잘 지내니? 하고 인사도 건넸습니다. 누가 보면 웃을지도 모릅니다. 화분에게 인사를 건네다니 참 한가한 노릇이죠. 하지만 그 작은 식물이 하루가 다르게 새 잎을 틔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큰 기쁨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너무 신나서 친구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집 식물 이름이 복덩이야. 키우면 복이 들어온대. 그러자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물 이름을 복덩이라니 너답다. 그 말을 들으며 나도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 복덩이든 뭐든 내 인생에 웃음이 들어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또 한 번은 동네 작은 독서 모임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어색했습니다. 모임 초입에서 다들 조용히 책 이야기를 나누는데 괜히 나 혼자 바들바들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똑같이 외롭고 다 똑같이 살아보려고 애쓰는 중이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의 어색함을 이해해 주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책 한 권을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다 보면 내 안에 갇혀있던 생각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그동안 세상을 내 방식대로만 보려 했다는 것, 나도 꽤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는 것, 그런 깨달음도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나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취미 하나, 작은 모임 하나가 내 인생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며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소소한 기쁨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가끔은 스스로를 보며 웃게 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꽃사진을 찍으며 햇살 좋은 날에는 괜히 혼자 미소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나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나는 아직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나를 위해 작은 행복을 심어갈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진짜 인연과 그렇지 않은 인연을 구분할 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을 많이 알아야 든든하다고 믿었습니다. 명함도 많이 모았고 전화번호부도 빽빽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든 순간에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을. 오히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내 상황에는 관심도 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그런 인연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던 관계를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는 연락처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친구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한때는 참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연락은 나만 먼저 했고 답장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사람 생일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도 이제는 담담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의 현재가 아니었으니까요. 필요 없는 인연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줄어든 것 같아 허전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을.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며 오히려 더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긴 설명 없이 짧은 안부만으로도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박한 연결이 제일 큰 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나를 꾸미지 않아도 되고 괜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관계. 말 한마디, 눈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통하는 관계. 그런 인연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삶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게라도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모집하는 어린이집 보조 일자리에 지원하여 하루 몇 시간씩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고된 일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웃으며 다가오는 순간마다 피곤함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 돈에는 내 자존심과 내 삶에 대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버틴 하루하루가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제적 자립도 인간관계도 모두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시큰거리고 숨이 찼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걸었습니다. 천천히 걷고 숨이 가빠오면 멈춰서 쉬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운동 효과인가 봐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구나. 누군가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예전보다 조금 더 밝아졌다는 것을. 몸이 조금씩 건강해지니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졌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책을 읽고 작은 화분을 키우고 때로는 조용히 일기를 쓰면서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모여 내 안에 잊고 있던 생명력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느새 나는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작은 인연, 따뜻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내 힘으로 커피 한 잔을 사 마실 수 있는 자유만 있어도 충분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느려도 좋으니 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 그 길은 느리고 때로는 외롭지만 분명히 값진 길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로 결심했을 때 세상은 여전히 바빴지만 내 마음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어떤 화려한 성공이나 부러움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먼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를 위한 걸음이라면 아무리 느려도 괜찮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걸음걸음이 모여 언젠가 내 삶을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꿔줄 것이라는 것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끝까지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를 지켜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아침잠을 이겨내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던 날들, 늦은 밤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 국을 데우던 시간들, 명절마다 부모님 댁을 들락거리며 느꼈던 숨은 한숨들.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긴 세월 끝에 이제는 조심스럽게 나를 위한 시간을 시작하려 합니다. 남들 눈에 보기에는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내게는 혁명 같은 변화였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딸로만 불리던 이름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거울을 보다가 문득 웃음이 터졌습니다. 주름은 깊어졌고 머리카락에는 은빛이 번졌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세월이 만든 흔적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오늘 하루를 나답게 살아낸 것만으로 충분히 잘한 것입니다. 괜히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달리고, 누군가는 천천히 걷고, 또 누군가는 잠시 멈춰서 쉬고 있습니다. 나 역시 내 속도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늦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하나뿐입니다. 언젠가 가까운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스스로 피식 웃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누가 볼까 신경 쓰였겠지만 이제는 아이처럼 입가에 묻은 아이스크림도 신경 쓰지 않고 먹었습니다. 삶이란 게 이렇게 별것 아닌 순간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소소한 일에 웃을 거리를 찾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을 보고 웃고, 동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어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작은 카페에서 사온 커피 한 잔에 하루치 행복을 충전하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나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보고 내가 나를 토닥여주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거울을 보며 수고했어라고 말해주기도 하고 가끔은 오늘은 그냥 푹 쉬자고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외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소가리를 할 때도 있고 괜히 모든 것이 서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과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옆에 앉아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외로워도 괜찮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어떤 날은 여전히 울컥합니다. 눈물이 핑 도는 날도 있고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려고 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견뎌낸 시간, 내가 버텨낸 눈물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나는 이 순간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눈물 나는 순간도, 혼자 웃는 순간도,
모두 내 인생의 귀한 한 페이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웃을 수 있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으며, 여전히 꿈꿀 수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나를 위해, 나로서, 나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소중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나를 지켜가며 살아낼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소중한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하루 나를 위해 해준 작은 응원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